되겠다. 감사합니다. 뱃소리 많이 하면 되겠다. 공부도 하고 왔어요. 공부도 하고 왔냐? 문제를 내도 문제를 내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잠깐만 때려야 되겠어요. 저기 시하라고 애들 다음에 늦게 보내줬구만. 어제는 얼마나 추운지 어제 여의도 촬영할 때 2시간 꼭 써있었거든요. 너무 줄인 거 아닌가요? 열대? 누구요? 너무 줄인 거.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 2시간은 꼭 써있었어요. 너무 추워요. 아, 예. 괜찮나요? 너무 올리는 것 같은데 하울링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하울링. 에코도 좀 들어간 거. 아니 앵커만 빼면 돼요. 에코를 좀 뺄까요? 네. 에코 좀 뺐는데. 예. 다른 분들도 한번 마이크 한번 해보시죠. 하울링이 좀 들어갔는데요. 아, 너무 잘 나와요. 예, 잘 나와요. 예, 뭐 하다가 전문가도 아니니까 하다가 그냥 만지죠. 비전문가의 비전가 이 전문가들의 우리 자유시민 포럼은 네. 비전문가 포럼 시간입니다. 모든 게 시청자 다 여러분들께서도 포럼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시민 포럼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었으면 네. 언제든지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가 댓글로 수용하도록 많이 하겠습니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여기 그 토론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네. 네, 그러면은 제네바 광장 자유시민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부터 소개. 유튜버님도 해드려야죠. 유튜브 먼저 할까요? 유튜브. 아니, 제가 먼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목사님 유튜브. 예. 오늘도 나왔습니다. 비전문가 대표 이동경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청년이고요. 현재 학교에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청년이고 그다음에 좀 어린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믿음방패 TV를 운영하고 있는 함종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유튜브 방송이 하나, 네 분이 오셨거든요. 제가 5분입니다. 저기 총 5분. 예수재단. 이묘한 목사님까지요. 예, 예수재단까지. 예.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신사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조신사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조신사 TV가 있고 또 조신사 2 있죠 채널이. 지금 조신사 TV 본 채널은 탄압받고 있고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서브 네. 채널인 조신사 2로 지금 예, 시작하고 맞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아다미 TV를 운영하고 계신 김향순 선생님 예. 나와 계십니다. 아담이 TV도 2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다 2 채널씩 아다미 운영하고 TV가 있습니다. 있고 아담이 아다미 방송, 투 방송. 2 방송이 있고요. 예. 그리고 주의길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병비 선생님. 예, 나와 감사합니다. 모르드게 TV도 있습니다. 네? 모르드게 모르드게 TV. 모르드게 TV. 예, 예, 알겠습니다. 모르드게. 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 시국에 꼭 필요하죠. 모르드게. 모르게 예. 어려워갖고 나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예, 네. 모르드게. 예. 네, 그리고 무궁화 TV를 운영하고 계시는 곽은경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재단 이묘한 목사님. 아우, 감사합니다. 설교를 전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패널이 네. 특별하게 좀 젊은 층으로 예, 오셨습니다. 예. 또 교직에 계세요 또. 예,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연령대를 좀 낮췄어요. 평균 연령대를.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연령대가 같이 올라가는데 연령대를 좀 낮췄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청년분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했습니다. 마스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스크요? 저희요? 저희 하시는 게 편하면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아니야, 저는 아니 그냥 저는 안 해도 돼요.
아, 혹시 실시간 방송이 되는데 예. 혹여라도 아니 이재명이가 볼까봐. 아, 예. 그러면은 근데 TV에서도 예. 패널들 마스크 안 쓰고 안 써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세요. 그럴까요? 아,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할게요. 아. 예. 있는데 안 쓰는 게 있다. 네. 예.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예. 교회 탄압이 들어올까봐. 예, 맞습니다. 예. 이재명이가 항상 예,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예. 예, 영신 선생님, 예. 그 오늘 토론할 내용은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문재인이 공공임대주택 그 뭐 13평 투룸에서 아이 둘 키울 수 있겠다 또 이렇게 발언한 것도 있고 예. 공공임대주택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겠다 또 이런 말도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김기덕 씨가 코로나로 사망했는데 요건 그냥 잠깐 또 한번 그 영화 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양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미국이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화이자에서 나오는 백신이고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곧 뭐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백신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으면은 미국 부정선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요것들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5가지 주제로 다섯 열심히 가지, 달려 가야 다섯 가지, 되겠네요. 5가지 정도 되는 주제인데요. 먼저 지난 12월 10일 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의 계획은 최대한 빨리 이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 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열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의 최종적인 계획은 물론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1월 1일까지 내년 초에 발족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본인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요거 잠깐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 이게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검찰에서 혹은 경찰에서 범죄 첩보를 공수처에다가 보고를 하면은 여기서 자기네 마음대로 수사를 할 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검사 자격이나 수사관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민변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식님 저기 다 뭐 알겠지만 혹시라도 공수처가 뭔지 모르시는 시청자분도 있어서 짤막하게 공수처가 과연 무엇인가, 뭐의 줄임말인가, 공수처, 뭐 그런 것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공직자, 고위공직자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라는 뜻이거든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요거를 그러면은 고위공직자는 그러면 어디선까지 고위공직자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기준이? 그게 아마 그 일반 공무원은 2급인가 1급인가 2급이면은 2급 이상으로 알고 아니 있거든요. 2급 이상부터는 고위공직자로 들어가나요? 2급이면은 청장급인가요? 시장급. 시장급이에요? 시장급인가? 2급부터는 시장급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2급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 이상은 고위공직자로 들어가는 거죠? 기준이? 그리고 그리고 법관들, 검사들, 판검사들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경찰청장 이런 사람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2급 이상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비리가 있으면은 이거를 자기네들이 맡아서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건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원래는 이거를 공수처장을 지금 뽑아야 되는데, 공수처장을 어떻게 뽑냐면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예.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이 있는데 여기서 6명이 동의를 해야 6명이요? 예, 과반수가 아니라 6명. 과반수가 아니라 6명이에요. 6명이 동의를 해야 뽑을 수 있는 거였어요. 원래는. 예. 원래는 그랬는데 예.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 3분의 제적위원회 3분의 2가 동의하면 뽑을 수 있는 걸로. 3분의 2면은 과반수는 넘어야 되나요? 과반수 넘는데, 넘고. 그러니까 예. 7명이라고 봤을 때는 5명이 동의를 하면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야당 위원이 2명이 있거든요. 네. 야당 위원이 반대를 하더라도 5명은 여당 마음대로 뽑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문재인 마음대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후보는 누가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후보는 이제 그 후보 추천위원회가 7명이 있는데, 예. 그게 그 추천위원회 누가 이렇게 법사위원회 할수 있는 안에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위원이 2명 있고 야당 위원이 2명 있고, 또 뭐 법무부 장관이 추천할 수 있는 게 또 1명이 있고, 또 어디 뭐 한변인가 뭐 변호사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네. 추천할 수 있는 게 또 있고, 뭐 그렇게 대략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뭐 예. 예. 지금 이걸 들으셨잖아요. 지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조직에 있으시면서 또 젊으신 분들 그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서 한번 듣고 넘어가죠. 예. 네. 예. 네. 제가 먼저. 일단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이게 옛날부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들어오고 나서 초기부터 이제 있던 얘기였는데, 예. 이제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러한 공수처와 관련된 법을 서로가 이제 넘기려고 했었는데, 이제 이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돼서 넘겨졌는데, 이제 이 법을 원래는 그 전에 정부 때만 해도 이거를 지금 현재 야당에서 주장을 했던 건데, 지금 여당은 완전 반대를 했던 그 법이라고 들었었는데, 지금 완전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멋대로 이제 부정선거 통해서 이제 완전 과반수 넘게 차지한 다음에 이제 공수처를 완전 팍팍 넘기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완전히 이제 문재인의 홍위병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네, 그거 외에는 이제 별다른 것이 안 보이고, 사실 수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넘겨주게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이제 너무 비대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수사를 원래는 이제 검사만 하게 될 수 있었는데, 이제 공수처까지 함께 이제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특히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말 이제 정말 독재 국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의 한 이제 시도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예리하게 지금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번 듣고 또 한번 얘기해요. 예. 공수처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시던 바가 있는지.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비전문가여서 그냥 진짜 사실 이 정치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없었고, 맞아요. 좀 부끄러운 그런 청년인데, 그래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이 나라가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조금씩 저도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이 공수처법이 자기네들이 그 공수처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권한이, 그렇죠. 자기는 그러면 검사를 안 받고 자기는 뭔가 이렇게 지적받지 않은 그 위치에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러면은 그거는 정당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소지를 미국엔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모두가, 경찰도 갖고 시민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경찰만 갖고 시민이 안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그 경찰들이 시민들을
이렇게 억압할 수 네, 있고. 억압할 수 있고 네, 그런 게 위협할 수 부당한데 있고. 그 네. 똑같이 갖고 있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약간 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그냥 생각이 비전문가로 좀 떠오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공수처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판검사를 공수처가 판검사를 검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판검사를 장악하게 되는 거니 판검사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판검사가 완전히 공수처 소나기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판검사가 공수처의 소나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판검사들이 올바른 뭐 판결을 내릴 수가 없고 검사들도 완전히 공수처가 원하는 그 입맛대로만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요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요게. 그러면은 지금 예. 전 세계적으로 공수처를 시행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 거의 공수처법은 예. 북한이나 중공에 준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알기로도 전 세계적으로 공수처가 비슷한 그거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거는 정말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법이다 해서 독일도 안 만들고 다른 데도 안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독일에서 만들려고 했다가 예, 안 만든 걸로 아, 예.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시에 예. 독일도 사회당 그러니까 좌파에서 그걸 아, 하려고 그렇습니까? 했어요. 예. 그래서 안 만들고 근데 있는데 저항에 붙어서 결국 못 예, 해.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러면은 공수처를 견제할 만한 다른 기구가 있나요? 없죠. 없죠.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통제할 수 있나요? 그러면? 원래는 공수처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는데 이 예. 조항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에요. 권력기관인데 예. 그럼 이걸 누가 통제하고 누가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그 세력이 없잖아요. 없죠. 전혀 없는 그렇잖아요. 아니 판검사를 다 소나기에 쥐고 있으니까요. 예.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 공수처장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법이 통과된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수사 이렇게 뭐 정보가 올라온 게 있어서 수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먼저 공수처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하라고 지시 내려간 것만 수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안 뭐 돼요. 하는 거예요? 검찰들은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답답한 얘기죠. 이게 지네들 목줄을 잡는데 가만히 예. 그 어떻게 검사들은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니까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게끔 우리나라 법이 돼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반대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네. 공직자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는 입김을 낼 수가 없어요. 반대하는 마음은 있어도. 네,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는데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프로스에다 올려가지고 검사들 우리 반대한다 이 목소리만 낸 거예요. 사실 이거 가지고도 정치적인 검사라고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 아니라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이제 수사할 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 공수처를 막기 위해서 조국을 치는구나. 이제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했죠.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이제 용단이 있는가 이제 국민들이 지켜봤고 이제 저희들도 지켜봤는데 아 생각보다 용단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법 안에서는 네. 그냥 끌려가는 자체가 거예요. 정치적인 예.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검사의 그 집단 이기주의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줘야 되냐면 국민들이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위에 이렇게 뭐 동료 교사분들이나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죠. 거의 대부분 안 하시는데 특히 하시는 분들은 정교조 분들이십니다. 정교조분들은 찬성이겠죠. 공수처법 빨리 통과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는 공수처장을 조국을 앉히기 위해서 조국이 아주 구속되지 않습니까? 조국을 공수처 처장에 앉히기 위해서 공수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 아니 조국은 변호사가 아닌데?
자격이 없을걸요? 근데 여기 문재인 정권에서는 자격도 필요 없어요. 자격도 필요 없어요. 지금 자격 가지고 뭐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러니까 의대도 공공의대 만들어가지고 공공의대 만들어가지고 의사 자격 없는 무면허증도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네, 자격이 필요 없어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하긴 변호사도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 세운 것 자체가 좀 그것도 상식이 없다고.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권에서는 뭘 바라면 안 돼. 바라면은 그 사람이 바보예요. 바라는 사람이 잘못된 그럼 거예요. 종교조가 그 학교에 대략 몇 분의 몇이에요? 퍼센테이지로? 학교마다 다른데요. 네, 대략.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넘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한 10%? 네. 10%인데도 입김이 세잖아요. 그 사람들이 학교를 좌지우지 하나에 10%인데.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그래서 정도는 저희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근데 이제 혁신학교 같은 경우 거의 90%가 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자주유지를 합니다. 지금 그 같이 저기 교육에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공수 저기 전교조 세력들이 들어와 있나요? 거기도? 저는 사실 어린아이들 쪽, 유치원 쪽이어가지고 아직 정교조 같은 그런 동료 교사를 제가 있는 곳에서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내용 자체를 언급을 조심스러워하시고 그리고 원장님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는 그냥 얘기를 자체를 안 해요.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거의 안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마다의 그 재량껏에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선생님한테 받는 영향력이 유치원은 엄청 큰 것 같고 은근히 이렇게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선생님마다의 재량이 중요한 것 이게 같아요. 어린이집이 다 정부의 어떤 지원금을 받아요? 아니면 안 받는 완전히 사립도 있고 그래요? 요즘에는 사립도 다 지원금을 어느 정도는 받고 부모님들이 조금만 돈을 내서 다닐 수 있게 그럼 자매님 당연히 거기도 이제 정부 지원금하고 이제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뭐 함부로 또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단은 원장님이나 일단 이 여기에 나온 것 자체도 조금 용기를 가지고 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이게 저도 교직에 약간 있다는 게 맞아요. 걱정이 이미 돼요. 다 저도.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 저기 모자도 두 분 다 쓰시고 이렇게. 네, 저희 어머니가 뒤집어 쓰라고 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벗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 없이 제가 소개를 했는데 왜 비전문가들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가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해가지고 가면이 다음부터 그러면 진짜 가면을 준비해서요. 패널 분들은 가면.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가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시기 왜냐면 얼굴이 또 나가시면 안 되시는 분들이 위해서 예, 그 가면 같은 나왔어요. 예? 그분이 얼마 전에 금요일인가 행정명이 떨어졌어요. 어떤 거요? 하지 말라고. 그 행정명령이 아, 그 뭐 하지 시마다 요즘에 수도권이 격상됐잖아요. 2.5단계, 3단계로 올릴지 말지 엄청 심해졌다고 하잖아요. 수도권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장애인, 노인 그런 복지시설자들, 그다음에 유초중고 선생님들 그런 관련된 사람들은 음식점도 가지 말고 카페도 가지 말고 종교 모임이 첫 번째로 쓰였어요. 종교 모임 시설 거기 가지 말고 그리고 갔을 시에는 고발된다. 그리고 시장에 도장이 찍혀 있는 그 공문을 그러면은 보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좀 어떻게 아니 그럼 지금이라도 약간 저기 모자를 그럼 두 분 다 모자를 쓰고 이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요? 지금 어떻게 가려줄 수 있는 게? 아니 그럼 일단 모자를 아니야. 이미 저기 나오니까. 이미 나와서 아니, 당당하게 해요.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예 다음 저기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죠. 예. 저기 그럼 선글라스 있어요. 아니 저기 선생님 그러면은 공수처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다 젊은 선글라스요? 예. 패션으로 생각할까요? 네, 선글라스는 예.
예, 도수가 없는 성. 예, 하나씩 쓰세요. 네. 네. 네, 쓰세요. 괜찮습니다. 잘 어울리시. 잘 어울리네. 괜찮아요. 네, 잘 어울린다. 아니 예. 저희가 이 젊은 층 얘기만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저희 선생님 그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 이제 선생님 세대의 뭐 직장 동료분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대화를 나누진 않았어요. 네. 아직 모르겠네요. 예. 바쁘시다 보니까 네, 그 알겠습니다.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는 거죠. 너무 일선에서 일하시니까. 저 그럼 선생님 좀 한 말씀 좀 해보시겠습니까? 공수처법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네. 저기 잠깐만 좀 가까이 마이크가 멀어가지고요. 안 아니 들리는데. 또 얼굴 보이시면 안 되는데. 아니 목소리만 좀 크게 하시면. 매스컴이나 얼굴 네. 보여도 뭐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직장 내에서 또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관심 없어요. 아. 그러면 공수처 하면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아. 그냥 남들이 나쁘다 그러니까 그냥 공수처도 나쁘다잖아요. 예, 예. 그랬더니 나쁜 게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정말로 공수처가 법이 통과가 돼서 앞으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실생활에 예. 그런 건 관심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분은 그 중소기업 사장님이신데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 사장은 아니고요. 아 예. 예, 중소기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저기 선생님이신데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50대 정도 되시는 그런 세대의 선생님이신데 예, 주위에 동료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별로 관심이 없다 공수처에 대해서. 네. 아 이것도 참 문제예요. 지금 근데 이제 공수처가 지금 통과가 됐지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하면은 예. 어떤 역풍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은. 그리고 공수처가 이제 출범되면은 고위공직자들은 자기가 다 그 수사 선상에 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알아서 겨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서 돼야지. 알아서 예. 문재인 정부의 눈밖에 나면 안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현 정부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우파 성향이 있는 애들은 있는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예. 짜증내는 거죠. 길거리에서 그냥 와서 수갑 채고 와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거기 국회의원들은 불체포권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그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 돼. 그 조항을 또 넣어놨어요. 국회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국회의원은 또 안 돼요. 예. 국회의원도 넣어야죠, 그렇게 되면. 그렇죠. 예, 그것도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이걸 통과시켜 준 거예요. 자기네들은 또 이거 피해갈 수 있으니까 예, 상관없으니까요. 이게 국회의원들도 불체포 뭐 동의안인가요, 그게? 제가 예. 내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거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네,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고 본인들이 법을 제정하면은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심판을 다 받아야 돼요. 예. 근데 그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절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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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절대 그거는 안 내놓겠죠. 네. 근데 그거를 좀 이게 참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는 거라서 국민들이 건의를 해도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은 이게 법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국회의원 뽑을 때 앞으로는 그 조항을 넣어서 사인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예. 국회의원들은요. 예. 그러니까 이 선거 때만 굽신거리지 그렇죠. 국회의원 딱 되면은 예. 똑같아요. 그 맞아요. 일단은 국민이고 애국이고 없고 오로지 다음 선거에 예. 한 번 더 출마해서 이 저기 당선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을 누가 말했냐면 예. 그 누구지 차명진 전 의원이 예. 어느 세미나에 갔는데 그런 얘기를 전에 했었거든요. 예. 그만큼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금배지 다는 거에만 신경 쓰지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국민 생각 일절 안 해요. 맞습니다. 그 국회의원도 지금 뭐 4선까지 하면 이제 못하는 걸로 그렇게 법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거 맞는 이 건가요? 문제는 국민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지만 예. 유권주의로 나가가지고 예, 예. 내가 표를 너한테 더 줄 테니 너는 우리를 갖다가 노예 그
20년 해가지고 네가 내가 나의 그 고용이 고용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 이거를 해줘야 되는데 예.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야만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약간 놀란 게 한 50대 중년 남자분들이 이거 관심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저도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이렇게 언론의 영향력이 이게 심각하다는 거를 제가 새삼 느끼는 게요. 언론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하니까 국민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있잖아요. 네. 어제도 아직 공수처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어제 그냥 완전 이제 경찰들이 완장을 차가지고요. 예. 어제 강남에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집회하는 거를 보려고 하니까 그 경찰 그 간부급 거기서 그 이제 간부급 되는 사람이 가더니 막 그 시민들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가면은 우리가 체포하겠다. 예. 당장 여기서 가거라, 이 없어져라, 뭐 이런 식으로 예. 그 저 사람들 막 저기 그 협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한 바이러스 9명, 10명 넘지 못하는 제한을 갖다가 그거를 시행령을 해놨기 때문에 예. 그걸로 해가지고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거는 경찰도 9명이 딱 와야 되는데 경찰들은요 안 그래요. 그렇죠. 경찰들도 9명 와야지 왜 그 시민들만 9명 타령을 해. 문재인이 경찰에게 힘을 많이 줬잖아요. 예. 예, 검찰에게 너희들 맨날 눌렀지. 경찰에게 되게 힘을 주게 해갖고 경찰이 그냥 우리 국민들을 지금 잡는 거잖아요. 이미 경찰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문재인 나라를 만들었어요, 진짜. 예. 아주 심각합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 예. 공공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거 노래 하실 부르고 말씀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공공임대주택. 문재인부터 13평에서 6평으로. 저기 4시 살아야 돼요. 문재인부터. 모범이 되고 맞아요. 거두마당 그 당부터 다 13평으로 가서 살아야 돼요. 아니 그리고 문재인은 국민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문재인은 그 저기 퇴임 후에 살 집이 뭐 1,300평인가 뭐 얼마 된다면. 아니, 제가 볼 13평으로 때는 가겠죠. 1,300평 못 가요. 저 2평 감방에 있을 거예요. 깜빡하네. 왜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어떻게 13평 아니, 2평이니까 13평 문재인 입장에서 넓죠. 넓죠. 앞으로 살 집보다는 맞네. 그렇죠. 크죠. 예. 네, 맞습니다. 공공주택이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렇죠. 예. 공공주택이 뭐예요? 이게 지금 내가 필요해서 잠깐 빌려 쓸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내가 돈 있고 내가 사고 싶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자본주의고 저기 그 자유민주주의인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살아라. 아이고 넓고 좋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국민들 누가 이거 납득하겠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혹시 공공주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신 분? 예, 예, 제가 선생님, 말씀 예. 좀 드리죠. 예. 지금 현재 김현미가 이제 물러나면 예. 지금 현재 이 변창흠이가 이제 국토 예, 그렇죠. 국토부 장관. 장관으로 예. 들어오거든요. 예. 이 친구가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얘기했냐면 환매 공공임대주택을 얘기했습니다. 환매 공공임대주택이요. 이건 뭐냐면 일단은 싸게 분양을 한다는 얘기죠. 예. 싸게 분양을 하고 편하게 살아라. 근데 이것도 임대잖아요. 그렇죠. 이거 분양 개념이 아니고 이거를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토지는 국가 겁니다. 예. 내가 만약에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일반 다른 아파트가 1억짜리였다면 이건 5천만 원에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내 물건이 아닙니다. 나중에 5년이든 6년이든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내가 팔려고 그러면은 내 임의대로 팔 수가 없어요. LH나 이런 공공임대 지은 데다가 반납을 하고 만약에 차익금이 생긴다. 1억 5천을 받았는데 1억에 팔았다 그러면 2,500은 내가 갖고 2,500은 LH로 줘야 됩니다. 또 이거 그러니까 웃기네요. 또. 마음대로 팔 수도 없을 뿐더러 내가 끝나고 나면 그냥 LH 공사로 넘겨줘야 돼요. 결국은 이건 뭐냐면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 건물만 니네들이 월세 내고 살다가
그 혹시- 지상권 개념이네요. 지상권. 아, 그렇죠. 지상권만. 제가 예, 예. 저 교인 얘기인데요. 제가 한 3개월 예. 식당을 이렇게 알바한 적이 있어요. 예. 중국 사람이 10년을 넘게 여기 와서 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하고 우리하고 돈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가면 무조건 가서 나는 우리나라 생각하고 땅을 좀 많이 사라. 그래서 식당이나 이런 걸 좀 해라 했더니 땅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사? 그 땅을 이렇게 많이 사놔지게 다 투자가 되지 했더니 땅은 다 정부 거라 땅을 안 낸다는 거예요.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이게 공산주의구나. 그렇죠. 우리는 내가 사고 싶은 데다가 뭐 산을 사든지 논을 사든지 뭐 뭘 사든지 공공임대라는 빌딩을 게 사든지 아파트 사든지 중국제예요. 하잖아요. 근데 다 거기는 국가 소유라 안 낸다는 이 말을 듣고 야, 이 빨갱이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저는 약간 좀 우리 실생활에 좀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눠봤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공공임대주택 요즘 이게 약간 좀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혼도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결혼도 하셔야 되면은 당연히 집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 애 낳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그 평수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지금하고 옛날 공공임대주택하고 또 틀려요, 개념이. 그런 입장에서 좀 이 뉴스를 듣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실상에 대해서 좀 누가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없나요? 실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좀 사람이 살만한 곳인가? 왜냐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나라. 아니 이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봤어요. 좀 사진 찍어놓은 거를 좀 봤는데 좀 뭐 이렇게 수리도 좀 잘 안 돼 있고 너무 닭장같이 이렇게 빼곡하게 집들이 이렇게 뭐 벌집같이 이렇게 뭐 빼곡하게 나와 있는 이런 사진도 있긴 한데 제가 실제 안 살아봤기 때문에 얼마나 여기가 불편한 곳인지를 예전에 지었던 것들이 가져오는데 요즘 여기 가까이에서 여기 방송 나오게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는 지역에는요 20년 된 곳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는 엄청 작아요. 몇십 년 된 곳이요? 한 20년 정도 된 곳. 그러면은 단독으로 지어놔가지고 되게 아파트인데요 거기도. 근데 너무 작아요. 정말 작거든요. 한 뭐 13평도 안 됩니까? 11평. 11평. 뭐야? 그 정도도 안 되고요. 한 네. 6, 7평? 그래요? 방 하나에 뭐 거실 하나. 거기에 한 사람 겨우 살 만한. 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배정해줄 때 1인이나 2인이나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진 데는 괜찮아요. 할만해요. 근데 그죠? 말씀 계속 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게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방 시설은 난방 시설은 잘 되어 있고요. 냉방은 이제 에어컨이나 뭐 폰 그런 거 하면 되고 이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그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내가 소유가 내가 되냐 이거예요. 소유. 그리고 내가 그렇죠. 내가 자유롭게 팔고 싶어서 사실은 그게 가장 그렇죠. 문제죠. 이게 전매가 가능하고 내가 자유롭게 팔고 싶고 이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공공주택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내 소유로 되고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고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하면은 공공주택이든 개집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소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그거를 마지막 부분에 좀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일단 좀 젊은 층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도 사실 공공주택이 잘 모르겠어요. 그 실제 제가 안 살아봐서 혹시 주변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들께서 나중에 결혼을 해서 뭐 이런데 혹시 살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한번 이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뭐 의견을 한번. 제가 이렇게 버스 타고 경기도에 다니면 그 경기 버스에 항상 광고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진짜 되게 많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경기도 청년 임대주택. 경기도 청년 임대주택이 있나요? 그게 공공주택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보면은 엄청 휘황찬란하게는 해놨어요. 그냥 광고하는 것. 되게 막 모든 뭐 복지시설 다 갖추고 있고 이제 거기서 살면은 이제 싼 값에 이제 임대주택을 살 수 있고 그 안에 뭐
헬스장도 있고 편의시설도 다 편의시설 있고. 이런 거 다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싸다고 막 계속 이제 어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거는 진짜 내 집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기숙사처럼 맞아요. 잠깐 살다가, 근데 그것도 평생 살 수 있다고 막 엄청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평생 집 없이 거지처럼 살라. 네네네. 근데 완전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나. 난 저기선 절대 살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예. 우리 사장님. 보통 몇 평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제가 그냥 거기 거 봤을 때, 사진 봤을 때는 되게 시설 꽤 깨끗하고 괜찮고 그렇게 아주 넓지도 않고 한 네. 뭐 13평, 15평 네네, 한 그 이 정도 정도? 될 것 같았어요. 또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버스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저도 경기도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면은 광고 엄청나게 해요. 그리고 방송으로도 엄청나게 마스크 써라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 놓고서 이제 정류장마다 가는 곳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요거 다 붙여놨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공정한다는 걸.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저도 좀 화가 나고, 자기들한테. 이게 어디를 가나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라는 단어, 사회주의의 사회라는 단어 들어가고 공산주의 공짜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공주택 네. 사회 거리두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은근히 공산주의적인 세뇌. 사상을 세뇌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버스 타고 갈 때마다 이제는 그 기사분들마다 다른데, 어떤 기사님은 타기도 전에 살짝 코 밑에 내려가 있으면은 쓰고 타라고. 그게 내 맘인데 그거 쓰고 타라고. 그래서 약간 기분 나쁘지만 이웃을 위해서 쓰고 탔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세뇌시키는 이 정부에 대해서 어쨌든 화가 나고, 이거는 왜 자꾸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고 권리를 뺏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공공임대주택도 사실 저는 잘은 모르는데 나중에 이런 데서 살아라, 뭐 13평 투룸에 아이 둘 낳고도 살 수 있겠다 이런 말을 하는 문재인부터 보고 그거를 해야지. 자기도 안 하면서 맞아요.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는 세금을 받으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데 살고 싶지 않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 공무원들부터 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라고 그래야죠. 먼저 거기서 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살아본 거를 이제 보고서를 쓰고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납득이 되면 국민들 들어가겠다. 예, 본인들 고위공직자, 그쵸, 고위공직자들 다 가서 그 임대주택에 문재인이랑 같이 살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제 보고서 쓰고, 그래도 국민들한테 권할 수 있느냐, 권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 권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좋으면 자기네들이 가서 살아야지. 예. 청와대 게시판에 예. 문재인부터 13평, 6평 살아라 이거가 네. 올라왔었어요. 그래요? 제가 18,300 뭐 몇 번째를 했거든요. 예, 예. 동의해서. 근데 글이 없어진 거예요. 삭제됐어요, 또? 글을 내렸어요. 진짜요? 같은가. 아니 근데 순식간에 여섯 18,000명이 명, 막 여섯. 넘으니까 애들이 삭제했나 법이 보다. 확 나니까 그냥 확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들은 못하면서 네. 못 살면서. 그리고 제가 어떤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13평에서 애들 2명 낳고 살겠네. 이거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옆에 국토부 장관 할 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면 살 수 있나? 이렇게 살 수 질문이지. 있겠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래야 좀. 그렇죠. 근데 할수 없네. 있겠네. 13평이면 애들 이거는 뭐 2명 자기가 하는 낳고도 말이 살겠네. 이렇게 한 게 질문인가 이게? 근데 질문이 아니죠.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질문. 근데 그걸 이제 질문인 것처럼 이렇게 진짜. 호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도 역풍이 세니까 예. 문재인이 한 말이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예. 변명도 잘해. 변명도. 이거 입만 살아가지고. 얘네들은 말만 하면 거짓말, 말만 하면 거짓말. 동탄 행복주택이었거든요. 예. 내가. 네. 이게 4채 중에 한 채가 공실이에요. 아, 그래요? 예, 4분의 1이 공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가 공공임대주택입니까? 예, 행복주택이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거기 몇 평짜리예요?
13평입니다. 13평. 근데 얘네들이 13평 기준을 잡은 이유는 또 뭔가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서 13평을 잡은 건가요? 과거에 그 예. 토지개발공사에서 예. 주공아파트 지은 게 최초로 11평, 13평이었거든요. 예. 이게 완전히 이게 몇십 년 전 기준으로 하니까. 예. 4인 가족이 사는데 적당한 게 13평으로. 아, 이게 무슨 쌍팔년도 얘들은 점점 50년 전 기준으로 지금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도 온막에 가서 이렇게 이어가니까 이게 살아야겠네.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행복주택이라고 아니, 13평이 어떻게 아이 들여놓고 어떻게 산 거의 13평 내지 11평 기준입니다. 11평. 참 진짜 이거는 말 뭐 따라 기대 자체를 안 했지만 정말 이거는 뭐 닭장에서 그냥 다 가져놓고 키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그 임대주택은 말로는 한 5년 뭐 10년 이렇게 살다가 그 사는 사람이 원하면은 개인 소유가 되겠다고 말은 그 번지름하게 하고 있더구만. 꼬시는 거지 처음에. 네. 절대로 이 정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리고 그런 거를 유명 탤런트를 예. 등장시켜 가지고 마치 무슨 전원주택인 것처럼 지금 광고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근본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개인 소유로 주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가 굉장히 소홀해질 것 같아요. 이걸 뭐 어디 뭐 더러운 게 있으면 청소를 하겠습니까? 뭐 어디 망가진 데 있으면 이걸 고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망가지고 이게 낡아지고 슬럼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민주택이 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보니까요, 이제 너무 고령화, 이제 약간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장애인들이 또 많이 살고 이러니까 그 학교 보내도 아이들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런 교육 문제도 많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이게 슬럼화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이거를 이제 국민들 원래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나라지? 싱가포르에서 이제 국가 주도로 국민들에게 이제 아예 이거를 싼 값에, 근데 이제 싱가포르는 차이가 뭐냐면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그냥 줘요. 소유하게끔. 대신에 요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국가가 싼 값에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거를 팔 때 비싸게 팔지는 못하게. 요건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정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아예 하려면은 그 부동산 가격을 확 낮춰가지고 국민들한테 소유로 주게끔, 자기 소유가 되게 하게끔 요렇게 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임대로 하게 되니까 이게 계속 국가 소유가 되니까 국민들이 계속 노예화되는, 국가의 노예화되는 사회주의로 가는 이런 근데 그게 발판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쉽지가 않죠. 그거를 싼 값에 공급을 한다는 자체도 전부 다 국민들 세금으로 해서 지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는 뭐냐면 처음 국가 건립 때부터 아예 토지 개혁을 하고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힘들죠. 싱가포르처럼 하기가 힘들죠, 우리나라는. 지금 저희 나라는 땅이 모자라서 예. 집을 못 짓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경제 중심이 다 수도권으로 몰려 있고 일터 중심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쪽에다 집을 다 얻고 싶어 하니까 일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멘탄에서도 된 거죠. 3분의 1이 비어 있다고 지금 네. 그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어차피 민주주의에서는 자유시장 경제니까 만약에 지금 뭐 수도권에 몰리는 이 현상은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다 서울을 중심으로 다 경기권에 땅값들도 다 여기가 비싼 거예요. 또 지방은 땅값 싸요 아직도.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어떤 정부도 지금 해결을 못했어요 지금. 맞아, 집값. 근데 이 집값이 한 번에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는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지금 나라에서 정부에서 개입해가지고 부동산 잡겠다고 엉뚱한 짓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옆에 있는 땅값까지 다 올려버렸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수도권만 좀 땅값이 서울에서도 어느 일부 지역만 땅값이 특별히 높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평준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집값들이 경기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올라가서 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예. 얘네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줬어야 되는데 예.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예. 수도권 내지 서울은
거의 공급할 물량이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 그게 상계 가장 큰 문제죠. 예. 신도시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향후 5년, 6년 얘기거든요. 지금도 계획 수립한다고 하면은 토지 매입에서 짓고 분양까지 입주까지는 적어도 7년 이상 걸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원칙적인 거를 그 전문가적 입장에서 그거를 장기 수립을 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이번에 25번째 바꾼 거 아닙니까? 그 부동산법을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갖다 때리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면에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세금도 걷고 얘네들 거지같이 살겠구만. 예. 아니 근데 이제 솔직히 집값이 비싼 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맞아요, 비싸요. 집값이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문재인이라고 저 노무현 때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큰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가 본질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부동산은 사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사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 경제에 보면은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안전 자산의 제일 대표적인 게 달러하고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나라의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무조건 다 금을 사두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를 사두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동산이에요. 예, 물가가 아무리 상승해도 부동산 땅값은 안 떨어진다는 그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요. 그리고 놓질 않아요. 예, 그거는 있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쉽게 변화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 이제 다른 데로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거품 같은 거 빠지리라고 생각해요. 송도 신도시 처음에 질 때 아파트 가격이 뭐 다른데 뭐 2억 할 때 송도 신도시 새로 질 때 그때 5억 6억 갔었어요. 엄청나게 거품이 많이 깠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기가 좋아지니까 5억 6억 갔던 그 아파트가 4억 3억까지 계속 떨어지고 미분양까지 들어갔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다시 올라갔는데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은 자연스럽게 껴있던 거품들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단시간 내내 하려고 하니까 역효과가 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다 보면은 경제가 돌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올라갔던 거품들이 빠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거는 정부가 너무 관여를 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시시가를 다 높여놨기 때문에 공시시가가 높은데 싸게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시시가가 옛날에는 공시시가의 한 4배, 5배 돼야지 실거래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실거래가의 90%까지 공시시가를 높이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올라가죠. 끌어올랐는데 그러면은 공시시가보다 누가 집을 싸게 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용식 형님이 집을 갖고 계시는데 공시시가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800이나 700에 팔겠어요? 안 팔죠. 그 이상 더 받으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안 빠지는 거야, 이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이렇게 높여놨으니까. 결국 그거 가격도 오른 이 분양가격이 오른 거는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화폐 가치도 하락도 있죠.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재부터 시작해서 토지도 오르는 상황에서 그 지은 그 건축 하고 있는 건설회사도 일단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면적으로 다른 것도 있죠. 조금 거품 튀겨가지고 조금 돈 있는 사람들 갖다 몰리게끔 해가지고 튀기는 것도 있는데 그건 아주 일부분입니다. 실제로 화폐 가치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더더욱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좌파 정권에 있으면은 왜 부동산이 뜨느냐? 얘네들이 정책을 화폐 가치를 그럼요. 계속 추경 편성하고 뭐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채권 발행, 채권 발행하고. 그 우리나라 LH 공사 공사 있잖아요. 공사들 땅 헐값에 사거든요. 그 그린벨트로 묶어놨던 규제로 묶어놨던 거 그거 시로 싸게 사든지 아니면 농지들 완전 헐값에 사요. 절대 농지도 헐값에 사가지고요. 정부 승인 받아가지고. 그냥 밀어버린 다음에 그거 문제입니다. 그냥 도시가스 묻고요. 그래가지고
500배, 1000배까지 튀어요. 예. 튀겨요. 그렇게 하니까 돈 버는 거예요, 그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만 원에 땅 사가지고 한 평당 5만 원에 사가지고 50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 평당. 그렇게 해놓고 이거 완전히 봉이 김선달이죠, 이게. 예, 그런 건 문제가 되죠. 아니, 그러니까 LH 공사가 옛날부터 그런 짓을 해왔어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을 진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고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싸게 줘야지. 싸게 줘가지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게끔 싸게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받을 건 다 받고 내 소유도 되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제가 사실 이 부동산 문제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 좀 많이 했던 문제인데, 야, 이 집값을 어떻게 내리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너무 이제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희년 있지 않습니까?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희년. 희년법이 사실은 이게 토지개혁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이 토지개혁법인데 성경 말씀은 50년마다 한 번씩 토지개혁하라고 명하셨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스라엘에서 희년법이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그 국토가 나라 거예요. 그 땅이 나라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는 그 전에는 이제 왜냐면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해줘요. 그럼 그 지파들이 모여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그 지파에서 그 자기 경계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 들어와 있는 이민족을 내쫓고 그 경계를 넓히는 거예요, 지경이. 근데 한정돼 있다고, 이 땅이요. 땅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레반트 지역 그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파별로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이민족으로 많이 침입을 받잖아요. 이 이스라엘도 정말 이민족 때문에 그러니까 좀 쉬려 그러면 쳐들어오고 다 뺏어가고 땅 차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새롭게 건국되면서 땅은 이제 국가 소유가 됐어요. 근데 웃긴 거는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뱅크 지역 있잖아요. 웨스트뱅크 지역이나 아니면은 저기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애들이 와서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역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복잡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 팔레스타인 민족들의 땅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팔레스타인들도 자기네 땅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결사적으로 지키고 이스라엘은 그 자기네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해요. 그래서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감남산 뒤쪽에 감남산 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동문 앞에 쪽 황금문 앞에 쪽 감남산 쪽에 고기가 다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거기에 일부 땅을 이스라엘 국적이 있는 사람한테 팔았어요. 팔레스타인 애가. 근데 그 일가족이 완전히 다 몰살돼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몰살됐어요. 이 땅을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팔았어도 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매국노가 된 거예요. 이 땅을 이스라엘한테 팔아가지고. 그래서 감남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지역 한 100여 평 되는데 이스라엘 국기가 꽂혀져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굉장히 소중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하고 약간 이스라엘하고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 이스라엘을 이제 논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고대 이스라엘 이제 율법으로 통치됐던 고대 이스라엘 보면은 이스라엘조차도 희년법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실제 물어봤어요. 이제 이런 율법을 잘 아시는 메시아닉 주교에 있을 때 이스라엘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희년법이. 근데 이 희년법이 이게 역사적으로 언제 이렇게 시행이 되냐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럽에서 시행이 되고요. 토지개혁이 미국에서 시행이 되고 우리나라도 6.25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토지개혁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나와 있는 신혁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할 때까지는 인간이 행정적으로는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김일성도 지주들 땅을 다 뺏어서 땅 문서들을 네. 다 나눠줬었잖아요. 토지개혁